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을 핫하게 달군 단어 블록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마진콜 블록딜, 그 다음에 거기에 빌황,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늘까지 은행주들이 많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이 영상 또한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니맘닷컴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다시금 오픈되는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까? 뿅!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분봉이 아닙니다. 일봉인데, 자,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던 차트가 이런 모습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저기 갭이 보인다고 또 이때 섣불리 들어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큰일 납니다. 차트의 무너진 모습보다도 충격적인 게 밑에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블록딜 사건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배우를 좀 밝혀야 되겠고, 좀 또 주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원래 주말에 올려드리려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또 꼬이네. 금요일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저희가 오늘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이 블록딜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 증시가 팔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록딜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들어보시죠? 자, 블록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블록딜,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주식을 소량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거대한 대량으로 주식을 팔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보통은 이제 대량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뭐 대주주라든지 뭐 2대 3대 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블록딜을 하는 것일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중에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에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시간 외에 팔게 되면 제값의 주식을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블록딜이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거래되는데, 지난 금요일은 이게 장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가 블록딜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외신과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진콜을 원인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누구 때문에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에 대한 것들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그리고 오늘 확실히 밝혀졌죠. 자, 오늘 28일 주중이죠. 어저께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통해 26일 뉴욕 증시에서 대규모 블록딜이 진행이 됐는데,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최근 주가보다 할인해서 기관 투자자 등 대형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좀 싸게 팔아야지 확 팔 수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장중에 블록딜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거의 처음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기 전에 골드만삭스를 통해 중국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뮤직, 이런 주식들의 블록들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이 정도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동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 정도로 생각을 했지, 큰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저희가 통계 뉴스 때 늘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을 뉴욕에서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대량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시장의 충격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아이치와 중국의 교육회사 GSX뿐 아니라 비아콤 CBS,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디스커버리 등 미국의 미디어 기업, 영국의 패션 플랫폼 파페치 주식까지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대규모 매매가 장중에 진행된 것은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미국 주식 20년 지켜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자산 운용사인 한 매니저는 금융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25년간 경력을 쌓는 동안 처음 목격한 일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매물로 나온 기업들 주가는 당연히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주가는 하루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7%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대량 매매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50억 달러나 증발했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블록딜의 배후에는 패밀리 오피스인 아케고스 캐피탈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아케고스 캐피탈은 아시아와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면서 헤지 펀드 전략을 구사한 곳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계 펀드 매니저 출신인 빌 황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 아케고스 캐피탈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아케고스 캐피탈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마진콜을 당해, 그러니까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갚지 못한 마진을 썼는데 갚지를 못하거나 현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똑같이 기업도 똑같이 마진콜을 당하죠. 결국 마진콜을 당해서 보유 지분이 반대 매매에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마진콜은 손실 등으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라는 요구를 뜻하거든요. 마진콜. 전화 받은 분들 꽤 있으시죠? 장중 갑자기 대량 매매가 나온 점,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거래 방식과 규모를 변경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매도자가 마진콜 등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는 아케고스 캐피탈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해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비아콤 CBS와 주가 변동이 아케고스 캐피탈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비아콤 CBS 주가가 지난 22일 100불 34달러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6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즉 비아콤 CBS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월가 분석이 나온 데다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여파인데요. 비아콤 CBS의 주가는 26일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가의 절반도 안 되는 반토막 더 났죠. 48불 23달러까지 밀리게 됐고요. 미국 자산관리회사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의 올리버 퓨센 부사장은 26일 거래로 매도자의 자금 수요가 모두 충당됐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도 추가 매매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장 중에 이따 장 분석 영상 별도로 올려드리겠지만 이 아케고스 이 사건이 이 블록홀 사건이 여전히 오늘 장까지도 누르는 모양새가 지속이 됐어요. 즉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탈의 추가 증거금 요구, 일명 마진콜의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은행주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6일 주가 하락에 따른 300억 달러 규모의 블랙딜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관련 은행들의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개장 초 이미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거지. 자, 이번 사건의 배우로 뽑히고 있는 빌 황, 한국 명으로는요 황성국 씨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 이 빌 황 이 인물은 아시아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패밀리 오피스, 즉 특정한 가족이 자산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과거 타이거 아시아 헤지펀드 매니저였고요. 빌 황은 투자 원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신용거래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FNGU, LABU 이렇게 레버리지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 기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었고 유명했던 사람이죠. 빌황과 거래했던 거래자들은 이 황 씨가 매우 큰 레버리지가 필요한 롱, 숏 전략을 즐겨 사용했다고 묘사했고요. 롱, 숏 전략은 매수를 뜻하는 롱과 매도를 뜻하는 숏을 동시에 사용하는 투자 전략으로 예측한 대로만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헤지 펀드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도
헤지펀드들이 크게 손해를 본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게임스탑 사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이 크게 손실을 봤고요.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골드만삭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3월 29일까지 나온 분석입니다. 빌황이라는 사람은 타이거 아시아에 다니던 당시 내부 거래 혐의로 201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좀 백그라운드가 그렇죠. 당시 6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풀려난 이후에 투자 업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고요. 하지만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가 연간 수천 달러의 수수료에 넘어가 빌황을 블랙리스트에서 빼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돈만 되면 또 다 해주죠. 골드만삭스가 빌황이 높은 레버리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신용을 지원했다는 것. 즉 골드만삭스 외에도 모건 스탠리도 빌황에게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거의 다 했겠죠. 큰 손이니까. 자, 여러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진 쓰지 마시고요. 레버리지 종목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르란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냥 허리에 사서 가슴에서 파는 정도로 짧게 끊어가지 않으면 제2, 제3의 블록딜 사건들은 개인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꼭 성투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